김민재가 전 세계 최정상 수비수 대열에 올라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이에른 뮌헨에 당당히 자리 잡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김민재가 독일 분데스리가 21라운드에서 브레멘과 맞붙는 경기의 선발 명단에 또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시즌 이맘때 충격적인 성적 부진으로 우승 경쟁에서 멀어졌던 바이에른 뮌헨은 다행히 이번 시즌에는 다시 한번 우승 트로피를 향해 매섭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20경기에서 16승 3무 1패로 승점 51점을 쌓았고 2위 레버쿠젠과 승점 6점 차를 벌린 채 선두를 질주 중입니다. 다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간발의 차이로 16강 직행에 실패해 다음 주 셀틱과의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지만 일정이 금요일 밤으로 잡히면서 하루를 더 쉬고 유럽 무대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건 천만다행입니다. 우승을 위해선 브레멘전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보태야만 하고 전반기 맞대결 때 원정에서 무려 5대0 완승을 거뒀던 상대라 자신감이 대단히 큽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바이에른의 홈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승리를 위한 조건은 완벽해 보입니다. 김민재는 아직 컨디션이 100%가 아님에도 콤파니 감독의 절대적 신뢰 속에서 거의 모든 경기에 출전하며 팀의 수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팀 전술에 완벽히 적응한 그는 이미 전 세계 센터백 랭킹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이름이 되었고 분데스리가 시즌 베스트 11 후보로도 자연스럽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선수의 위상이 최고 명문 클럽에서 빛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정말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벅찬 기대에 부응하듯 김민재는 브레멘전에서도 변함없이 선발로 그라운드를 누비게 되었습니다. 노이어가 골키퍼 장갑을 끼고 샤샤보이 우파메카노 김민재 게이루가 포백 라인을 형성했으며 미드필드에는 키미와 파블로비치가 중심축을 잡고 무시알라와 올리세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측면에는 코망 최전방에는 해리 케인이 포진했습니다. 알폰소 데이비스와 라이머가 부상으로 빠졌다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베스트 멤버가 총출동한 셈입니다. 반면 브레멘은 현재 7위의 자리에 있는데 이 정도면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빠른 발을 자랑하는 공격수 슈미트가 위넨 미넨이 라인을 높게 잡는 약점을 공략하겠다며 뒷공간 침투를 노리고 있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충분히 흔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는 소식입니다. 게다가 브레멘은 직전 경기에서 이재성과 홍현석이 뛰는 마인츠를 꺾은 기세도 상당히 좋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전반전은 예상외로 지루함이 가득했습니다. 브레멘은 수비 라인을 500으로 빽빽하게 세웠고 바이에른은 화려한 패스워크를 펼쳤지만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좀처럼 얻지 못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는 케인의 위협적인 헤딩 시도 하나 정도일 정도였습니다. 김민재는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 19분쯤 얼굴에 고통스러운 기색을 드러내며 뭔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가 만약 교체된다면 바이에른 입장에선 그야말로 비상 상황입니다. 스타니시치가 부상을 털고 복귀했지만 전술 적응도가 낮고 나이어라는 선수도 있긴 하지만 콤파니 감독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기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김민재가 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뜻이죠. 다이어라는 선수가 벤치에 남아있다 해도 콤파니 감독이 거의 외면 중이라 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팀을 떠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31살이면 은퇴와는 거리가 멀지만 이른바 잉글랜드 대표라고 불리던 시절이 무색할 만큼 지금은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전을 돌아보면 바이에른이 슈팅 9개, 유효 슈팅 3개를 기록했으나 위협적인 공격이라 할 만한 장면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김민재는 빠른 발로 상대 역습을 최소 3번은 차단했고 뒷공간 패스가 와도 상대 공격수를 아예 제압해버리는 괴물같은 커버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패스 성공률도 전반전에 95%를 찍었고 순간 최고 시속이 33점, 23km, 나나와 팀 내 가장 빠른 선수였다는 기록이 전광판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0대0으로 끝난 전반전은 바이에른에게 답답함을 안겼고 만약 무승부로 마무리된다면 승점 2점을 날리는 셈이 되기에 2위 레버쿠젠과 격차가 4점으로 줄어들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프타임 8만 관중이 운집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는 한국인인 김민재를 의식한 듯 로즈의 아파트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묘하게 한국 분위기가 물씬 풍겨 기분 좋은 응원가처럼 들렸습니다. 후반전도 콤파니 감독은 동일한 라인업을 유지했고 후반 11분에야 바이에른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케인이 박스 안에서 볼을 잡아내려던 중 상대 수비수의 팔이 공을 굴리는 장면이 VAR 확인 이전에 바로 핸드볼로 선언되었고 주심은 1초 고민하더니 파울과 함께 경고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케인이 이 페널티킥을 깔끔히 성공시키며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사실 케인은 이미 20골을 기록 중인데 그중 7골이 페널티킥일 정도로
PK 득점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후반 들어 억울한 장면도 겪었습니다. 브레멘 공격수를 뒤에서 가볍게 태클했을 뿐인데 마치 치명적 파울이었던 것처럼 상대가 괴로워하며 뒹굴었고 뛸 수 없다는 제스처까지 취해버려 김민재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봐도 접촉이 크게 심하지 않았는데 상대는 한 번 더 쓰러지며 자신이 크게 다친 양 어필했고 김민재도 직접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분쟁만 커질 뻔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김민재가 빛나 보였고 독일 현지 해설진도 왜 김민재에게 붙어드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 70분 무렵 콤파니 감독은 사네와 라이머를 교체 투입했고 교체된 직후 1분 만에 두 선수가 합작해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이로써 점수는 2대0. 큰 점수 차이는 아니더라도 바이에른이 원하는 승점 3점을 지키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4대0으로 이기다 막판에 실점 3개를 내주며 아찔했던 기억이 있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막판 무시할라가 박스 안에 안에서 개인기를 뽐내다 얻어낸 또 한 번의 페널티킥을 케인이 성공해 멀티골을 기록했고 최종 스코어 3대0 완승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무실점 승리라는 결과 자체는 훌륭했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 아쉬운 기분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자존심 김민재가 견고한 수비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며 팀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실로 뿌듯합니다. 이제 바이에른은 리그 6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열흘 동안 시즌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일정을 치르게 됩니다.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두 경기와 함께 우승 경쟁을 벌이는 레버쿠젠과의 원정 맞대결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스코틀랜드로 건너가 셀틱과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셀틱 역시 공격력이 뛰어나 김민재의 활약이 절실합니다. 그 후 불과 사흘 만에 레버쿠젠을 상대해야 하는데 레버쿠젠은 이미 챔스 16강 직행에 성공해서 체력적 이점을 갖고 홈에서 바이에른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만약 바이에른이 그 경기를 잡지 못하면 우승 경쟁에 적신호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올 시즌 한 패밖에 없고 무승부가 잦아 승점이 밀린 것일 뿐 최근 5경기도 4승 1무로 무서운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결국 레버쿠젠전을 잡으려면 먼저 셀틱과의 플레이오프 경기를 수월하게 이기고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최적 시나리오일 겁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바이에른이 좀 더 우위긴 하지만 혹시라도 삐끗한다면 레버쿠젠전 준비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겠죠. 다행히 부상으로 빠진 선수가 많지 않아 적절한 로테이션을 통해 레버쿠젠을 상대할 여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통계가 한 가지 마음에 걸립니다. 김민재가 뮌헨 유니폼을 입고 레버쿠젠과 총 4번 붙었는데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전반기에는 무승부로 끝났고 포칼컵에서도 패배를 안았습니다. 이번 열흘을 잘 버텨야만 바이에른의 챔스 도전과 리그 우승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에른의 챔스 플레이오프 1차전은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5시에 시작되고 레버쿠젠과의 혈전은 그 다음 주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브레멘전에서 김민재가 쉬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센터백 출신인 콤파니 감독은 그를 더욱 월드클래스로 성장시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네가 없으면 우리 팀은 안 돌아간다는 간절한 심정인지 여전히 선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번만큼은 휴식을 줬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김민재가 다시금 철인 모드로 시즌 끝까지 단 한 번의 부상도 없이 완주해 주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위대한 태극 전사가 또 한 번 한국 축구의 이름값을 드높이길 마음껏 응원해 봅니다.